오늘 발표한 그 LH 투기 정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브리핑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지금 20명이다라는 거는 시민단체가 저번에 말한 것보다 7명을 더 찾아낸 거예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시민단체가 13명을 공개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14,000명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조사했는데 7명이 추가돼서 현재 확인된 사람은 20명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가장 강한 워딩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였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면 이제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경우는 투기로 확인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름을 건 거니까요. 오히려 가족,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 친인척, 지인,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찾아내는 게 이제 더 본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LH하고 국토부고 청와대도 오늘 동시간대 발표했죠. 2시 반에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서관급 이상, 이것은 이제 비서관급 이상의 직원들과 가족까지 조사한 건데요. 368명이 대상인데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에 매매는 없다. 거래와 매매는 없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0이고요. 하지만 이제 행정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3,000명이 넘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발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의원 가족들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말이 자 국회의원들 300명 다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맞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케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긍정적입니다. 해봅시다.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야가 지금 분위기는 합의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3명이 모친, 배우자, 본인 투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모친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거 투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는 이거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노후,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조만간 여야 합의로 300명 모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하고 또 4.7 재보선전에 나온다면 이것도 어느 당의 유불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자 수사를 해서 얼마나 잡아내느냐, 발본색원 해내느냐 이 부분인데 경찰하고 검찰 수뇌부들이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났습니다. 국수본의 이제 수사 쪽의 총괄 책임자와 그리고 이제 검찰 쪽에서도 지금 이러한 형사부장이 함께 회동을 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대로 만났고요.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공조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겠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이 나서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국수본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검찰은 협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지원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제 수사에는 관여를 안 하고 협력 역할만 그렇습니다. 하고 조사단에 검사를 파견한 상황인데 자, 검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은 어떤 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죠. 그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맞고 뭐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송치 이후에 검찰의 역할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 수익 환수, 즉 보존 처분을 경찰에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이것을 조속히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지금 압수수색 경찰이 네, 압수수색 네, 네. 들어갈 때를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청구를 했는데 네. 신청해서 발부될 때까지 3일이 걸렸어. 근데 그렇죠. 그동안에 도대체 검찰은 역할을 뭐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네네. 목소리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교롭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경찰은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검찰이 당일날 금요일 오후에 저녁 무렵에 법원에다가 청구를 요청합니다. 거기까지는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 좀 텀이 있었죠. 그것도- 한나절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네. 점심때라도 했더라면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법원도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보통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네. 연락하거든요. 그리고 연락하고 검찰 쪽에서 이것은 긴급 사안이다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더라면 금요일 밤 늦게라도 발부가 됐거나 아니면 주말 중에라도 발부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월요일에 법원은 출근을 해서 이런 게 들어와 있네? 그러고 접수 검토를 하고 월요일 오후에 발부를 한 겁니다. 화요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수본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압수수색이 늦어졌느냐? 근데 압수수색 권한은 여전히 이 발부 요청은 신청은 검찰이 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사흘이 늦어진 셈이 있는 네. 것이죠. 여기에 대한 뭐 진위 공방, 책임 공방이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 만났으니까 훨씬 좀 빠르게 공조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국회에는 LH 처벌법이라고 해서 이해충돌 네. 방지법 발의된 게 많은데 맞습니다. 계류된 상태였었어요. 네. 자, 이거 처벌법 통과시키더라도 네.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소급 적용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현재 해야 됩니까? 발본색업 말씀하셨고 대통령 국무총리 강조하지만 지금 이 법은 몇 개가 있어요. 이 주택관리특별법도 있고 부패방지법도 있고 LH법도 있고 토지법도 있는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부패방지법 정도가 적용이 돼서 정말 비공개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남용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정도에는 몰수를 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좀 진작에 김영란법의 한쪽이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게 왜 진작 처리 안 됐을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평가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그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